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SK 이노베이션 리뷰 해볼 건데요.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복귀 차원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얼마 남지 않는 미국 대선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SK 이노베이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SK 이노베이션은 뭐 SK 에너지 지오센트릭, 엠무브, 석유화학,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뭐 등등등 8개의 주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죠. 보유를 하면서 석유화학 사업의 밸류체인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배터리와 소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크게 석유화학 부문과 2차 전지 부문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SK 이노베이션은 어떠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석유화학,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상황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은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현 대통령인 바이든과 그리고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양자 대결은 확실시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는 거의 초박빙 상태로 45%대 45%. 진짜 누가 당선될지는 대선 당일이 되어 봐야, 까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바이든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즉 그린 뉴딜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전기차, 네, 전기차 부분 정책을 좀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온을 통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도 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공약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은 2030년 말까지 50만 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 그리고 300만 대 전기차로 스쿨버스 50만 대 친환경 차로 이렇듯 바이든은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하죠. 심지어 지금 바이든은 IRA라는 인플레 감축법까지 통과를 시키면서 북미산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결국엔 이 뜻은 자금 지원을 해줄 테니 석유차 말고 전기차 타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이든은 석유화학 쪽이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규제까지 할 정도로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지금 현재도 SK 이노베이션이 영위하고 있는 석유화학 사업 쪽이 힘을 더해 받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전기차 모멘텀에 대한 2차 전지 사업성에 대해 영향력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는 트럼프에 대한 공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는 바이든이 통과시킨 이 IRA까지 폐지시킬 정도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정말 싫어합니다. 이는 많은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석유가스 기업들은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석유나 가스 수요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죠.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온실가스 감축하자는 파리 협정까지 탈퇴를 하고서 석유가스 시출량을 더 늘릴 정도로 친환경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죠. 지금은 바이든이 파리 협정을 다시 가입을 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금 된다면 이 파리 협정 다시 탈퇴를 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시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석유화학 쪽 부분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투자하셨는지 저도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사업 전반에서 트럼프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관점에서는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IRA 폐지 공약, 그리고 사실 IRA가 시행되고 나면은 상당한 규모가 투자가 된 상태라서 쉽사리 폐지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러시아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 또한 리스크로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베스트이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지금 석유화학 부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좀 감안하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있거든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서 이슈인데, 올해부터 시행한 국제 조세 포탈 방지 협약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게 법인세율 15%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들이 걷어가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에서 13% 정도 적용을 받았다면 어디선가 2% 별도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무분별한 조세 회피를 막고자 세제 혜택을 또 남발을 지향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이 미국 IRA로 세금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 된 거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SK 세금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은 SK 이노베이션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좀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좀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독 한번 눌러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지금 하락 추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유 가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원유 가격. 왜냐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배터리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오름 추세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LNF라든지. LNF도 좀 추세가 살짝 변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살짝 추세가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놓여 있어요. 그 뜻은 지금 SK온의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보다는 석유화학 쪽 부분에 악재가 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 중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은 원유를 사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인 12만 6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전저점이 10만 7천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지금 13만 1천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서 돌파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SK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